드디어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갈수록 재미와 흥미를 더해가는 커넥션인데요. 커넥션은 마약 같은 드라마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을 자랑하기도 하죠. 지성은 매 회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메소드 열연을 펼쳐 연기 대상 후보라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정말 지성이 아니면 누가 대상감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성에 의한 지성을 위한 지성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드라마 커넥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서 단역이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약쟁이 노랑머리 강민호이죠. 일전의 한 장면에서는 재경이가 레몬 뽕약을 가지고 취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약을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민호가 그 약을 뺏기 위해 달려드는 장면은 흡사, 좀비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약의 무서움을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처럼 단역 배우들조차 연기 구멍 하나 없는 정말 연기 맛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화 엔딩 장면에서는 창수가 재경이의 주사기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재경이와 마주치면서 의문을 자아내며 끝났었죠. 많은 분들이 역시나 창수가 배신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재경의 뒤처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화밖에 방송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창수가 정말 배신자라면 너무 빨리 커밍아웃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창수는 재경이 위험에 처한 매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창수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재경이 뒤통수 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창수가 정말 배신자라면 재경이가 위험에 처한 매 순간 창수를 등장시키는 것은 정말 하수가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창수는 재경을 도와주는 조력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력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물은 세 사람이죠. 바로 민현우와 금형약품의 연구원으로 있는 정창애, 그리고 김창수이죠.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준서에 대한 신뢰와 무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김창수가 어떻게 박준서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준서에게는 늦둥이 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딸이 희귀병을 앓다 사망을 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6화에서 보면 재경과 창수가 CCTV에 관련한 대화를 한 후 창수가 자신의 책상에 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PC 바탕화면에 신생아로 보이는 아기 사진이 깔려있는 화면이 보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이 아기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기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다는 건 어떤 걸 암시하기 위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창수에게도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어쩜 준서 딸처럼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준서가 창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두 사람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준서의 부탁으로 재경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수가 현재 경위를 달 수 있었던 것 또한 재경과 함께 마약 수사를 한 덕분인데요. 창수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는 몇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장재경 경감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준서도 창수가 재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후 재경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창희인데요. 그는 현재 금형약품 연구원이죠. 평소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를 사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준서였고 그 덕분에 종수 친구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현재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것도 모두 준서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신뢰해준 준서를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종수는 대학 시절부터 약을 해왔었는데요. 금형약품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계속해서 약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치현과 정상의인 듯하죠. 세 번째 조력자는 민현우입니다. 준서의 오디오 파일 법인 사업자 주소가 민현우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원종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이죠. 지난 시간 현우 할머니가 한 말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은 그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는 걸 몰라서 제대로 된 토지 보상도 못 받았다고 했던 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은 보상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아마도 현우 아버지는 그 화병으로 자살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준서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법인 사업자를 그 집으로 하고 그들을 보살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우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그때 자신을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 준서이고 아마도 이후 그에게 많이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화 예고편에 보면 정창희로 보이는 인물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개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일기닥터가 박준서로 약을 판매 후 코인으로 입금을 받고 물건은 정상희가 민현우에게 전달해 배달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약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 아마도 희귀병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물 소개란을 보면 늦둥이 딸은 희귀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진 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 친구들 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인물 소개란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친구들 때문에 늘 외롭고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준서는 자살 전에 아내의 불륜 사실도 알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딸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들의 이 불법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박태준이 알게 되면서 준서와 원종수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준서 계좌에 돈이 많다는 것은 종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태진은 준서를 죽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물 소개란을 보면 태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충분한 힘을 가졌고 돈만 손에 쥐면 더 필요한 게 없다. 원종수 같은 도련님 한량들 한 칼에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한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 미천이 없어도 자신이 직접 뛰지 않고 친구들을 앞세우면서도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친구들을 이용해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죠. 아마 준서의 경우도 단순하면서도 다혈질인 종수를 자극해 그를 죽이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대화를 보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범행 현장에 종수와 태진이 함께 있었고 직접적으로 준서를 죽인 건 종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